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이런 주제 작은 지혜, 작은 충성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C사의 민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전에 처음 창업을 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정리한 후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어요. 저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민 대표랑 인연을 맺었는데요. 민 대표는 그 후에 이제 C사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민 대표의 재기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C사는 현재 5년째 순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복귀해 보는 거죠. 자신이 예전에 실패한 이유가 너무 공격적이고 무계획적인 경영 스타일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은 철저히 배제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장기 계획보다는 1년 단위의 단기 성과를 달성해 가는 것을 C사의 가장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팀장들에게도 1년 단위의 실적을 기준으로 업무 평가를 하겠다고 고지를 했고요. 아울러 민 대표는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자신의 실패담을 언급하면서 1년 단위의 성과 측정과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실적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 대표의 경영 스타일은 회사 전반에 영향을 끼쳤죠.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 대표에게 면박을 받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었죠. 또한 1년 단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팀장들은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그래서 평가 시즌이 다가오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적을 챙기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철저한 사전조사, 기획, 수행 체계를 비롯한 실무적인 준비 등을 거쳐야만 실행될 수 있죠.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사전 준비 단계를 대충 건너뛰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 대표의 후배이자 창업 동기인 박 이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사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내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발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이 워낙 단기 실적만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첫 창업의 실패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들한테 단기 실적만 챙기지 말고 좀 더 진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자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팀장들이 없습니다. 왜냐? 업무 평가에 따라서 승진 급여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단기 실적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회사도 한 단계 올라서려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회사 분위기가 이러니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님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리더로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민 대표처럼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 대표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한 박 이사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요. 과거의 경험이 경영 철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어 더 이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죠. 자,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성과도 중요합니다.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당장은 성과가 나기 어렵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분야도 필요합니다. 즉, 다각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 대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 분야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경영 방침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한비자에 한번 빗대어서 보면요. 한비자는 그 식사편이라는 그 챕터에서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지혜와 작은 충성을 경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비자가 말하는 작은 지혜와 작은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선 작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더 큰 이익을 낳지 못하는 미봉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요 비슷한 얘기를 맹자에서 좀 발견을 했는데요. 자,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자산, 이 오른쪽에는 이 양반이 자산인데 정자산. 자산이 정나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산은 그 정나라의 큰 개천, 진수라고 하는 큰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천을 건너는 게 되게 힘들어하니 그 개천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마차를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이용해서 그 개울을 넘도록 한 거죠. 이걸 보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자한 일이다. 근데 그건 정치를 모르는 짓이다. 다리를 놓아준다면 굳이 자기의 마차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재상은 한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 곧 참다운 인자함인 것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만약에 한 나라의 재상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마차 내주는 그런 인자함은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재상은 많은 백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펴야 하는 리더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차를 내어주는 것은 작은 지혜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은 매섭죠. 자, 1년 단위의 단기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회사의 내실은 다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1년만 존속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CEO가 단기 성과를 강조하고 그것에 따라 평가를 하는 까닭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내가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즉 작은 지혜에만 매달리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죠. 작은 지혜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큰 지혜가 될 수는 없으며 리더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지 배와 수레를 내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작은 지혜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작은 충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비자는 식사편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초나라 공황과 진나라 여공, 공황과 여공이 언릉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일이다. 어느 날 초나라 군대가 오전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 과정에서 초나라 대빵 공황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때 초나라의 1급 장수가 이름이 자반이에요. 자반이 이제 이 사람도 오전 전투하고 난 다음이겠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자 그 시종인 곡양이란 사람이 술을 올렸어요. 물 달라고 했는데 그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급 장수인 자반이 지워라. 이건 술이지 않느냐. 그러자 곡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술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 자반도 술이 땡기잖아요. 그게 술인 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하며 받아 마셨어요. 근데 자반은 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일단 술잔 들었다 하면 막 계속 먹는 거죠. 계속 마시다가 보니까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여러 잔을 마신 후에 마침내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아까 오전 전투에서 공황이 패했다 그랬죠. 부상까지 입었고. 그래서 오전 전투에서 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공황이 이제 서력하기 위해 비장한 마음을 먹고 복수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자반을 불러오게 했어요. 근데 이미 자반은 술이 완전 취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전쟁 중에 술 먹은 사실이 공황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내가 지금 막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공황은 내가 아끼는 1급 장수 자반이 가슴이 아프다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레를 타고 직접 자반을 보러 왔어요. 공황이 자반의 막사에 들어서자 어떻겠습니까?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러자 공황은 표정이 확 바뀌면서 막사를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나는 눈에 부상을 입어서 심히 괴로웠지만 믿을 사람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내가 믿을 사람은 자반뿐이었다. 그런데 자반은 저렇게 술에 취해 있다. 자반의 이 행위는 아예 초나라의 사직을 잊어버리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더 이상 전쟁을 할 힘이 없다. 이래 말하고 공황은 군대를 철수해서 귀환하고는 자반을 처단해서 저작거리에 내걸었습니다. 와, 성격 있네요. 자, 이 술 준 이 곡양, 요 놈이 문제죠. 자, 곡양이 자기가 모시는 자반에게 술을 건넨 이유가 자반을 해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힘들어 하니까 한 잔 드세요. 뭐 피로를 풀어주려고 술을 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바친 거고, 자반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이를 받아 마셨죠. 하지만 자신이 모시는 장군을 정성껏 섬기려는 곡양의 충성심이 결과적으로는 자반을 나라와 군주를 배반한 사람으로 만들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죠. 이를 두고 한비자는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해친다, 요래 말했습니다. 아마도 곡양은 자신의 행위가 그토록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자반은 전투를 해야 하는 장수로서 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시종의 마음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여기 작은 충성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게 내 큰일을 방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결행해버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리더가 고민이 많고 힘들 때 옆을 지켜주는 부하 직원들의 응원과 충성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리더를 배려하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순간적으로 리더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충성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리더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박 이사는 제게 말했던 그 문제점을 민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했지만 민 대표는 박 이사의 건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들은 회사의 미래 가치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기에 바쁜 팀장들만 회사에 남아서 민 대표와 코드를 맞추며 일했습니다. 리더는 시시각각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만 하죠. 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거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리더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은 전 조직에 전파가 되죠. 조직원들은 그 판단과 결정 방향을 보면서 리더의 속마음을 가늠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점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정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리더는 언제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사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리더의 진짜 역량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때로는 말입니다. 눈앞에 작은 지혜와 작은 충성에 현혹이 돼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고 하려면 큰 지혜와 큰 충성을 가려낼 줄 아는 해안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임직원들의 건의와 보고를 들을 때 그 지혜와 충성의 크기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게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죠. 더불어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이익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되는 건 아닌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하면 맨 앞에 있는 1번 핀이 아니고 세 번째 줄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쓰러뜨려야 된대요. 이 핀이 맞았을 때 주변 핀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 혹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리더는 매 순간 주어진 상황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킹핀이 어떤 것인지
판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1번 핀에만 집중하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없죠.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둘 때 귀 기울여 듣지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어렵고도 고독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작은 지혜와 작은 충성에 매몰되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